경륜환경 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22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이번 회차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6경주의 배민구, 9경주의 한타키, 10경주의 김민배, 11경주의 배수철, 12경주의 석혜윤이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경주는 뭐 공민우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타키하고 강성민이 연대역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공민우가 힘든 견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8경주 뭐 김준철 희속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유경원이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직선 추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축선정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난 회차 우스컵 경주 금토일 3일 연속 좋은 배당을 해설 방송하고 음성에서 적중시켜 드려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뭐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금요경주 때 배당이 상당히 좋았었죠. 11경주 유진우하고 유선우 유씨들의 협공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45배 금요경주 때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고 토요경주는 또 9경주에서 배당이 좀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2.8배 좋은 배당 김태환하고 박토 권해드려서 박대한 권해드려서 32.8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고 일요경주 때도 원진호가 아닌 천호성 머리부터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23배 좋은 배당 안겨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광명 우스컵 경주도 안정적인 편성 가운데 맞대결 양상이 짜여졌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특히 3복승에서 어렵게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김준일, 김정태, 김시진, 주효진, 임재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준일, 김정태, 김시진, 주효진, 임재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성종환, 임진섭, 이만직, 이재우, 김준일, 윤창호, 주강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거리를 두고 출발했었던 김준일이 빠르게 대열을 좁힌 후 저치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성종환 막혀 나갔었던 임진섭이 두 번째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정태, 박상훈, 손동진, 김승현, 박훈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마크 주평 선수 김정태가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는데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인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명섭, 최민호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최근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김명섭 선행력 발휘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최민호는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시진, 이형민, 전종원, 조준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선행훈련 나섰던 시즌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종원은 저측에 나서려다가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재현, 정경호, 이차현, 한타키, 양승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대를 이끈 임재현의 시속이 좋았어서 그런지 몰라도 후미권 선수들은 막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근영, 김명래, 송경방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김근영이 주도했습니다. 끝까지 선두를 지켜냈었고 송경방은 저측에 나서다가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준일, 김정태, 김시진, 주효진, 임재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배민구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재현하고 김명래가 연대 세력이에요. 반면 이형민 입장에서는 성정환, 이재우, 최용진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배민구가 다소 좀 아쉬운 경주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28기 신인 5번 임재현을 활용 나가고 배민구가 몰고 가고 김명래가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재현이 과연 때려서 버텨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시속감만 좋다면 아무래도 이형민이 최근 들어서 몸 상태가 좋긴 합니다만 배민구를 상대로 끊어먹기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시속감만 좋다면 임재현 상대로 배민구가 짧게 수입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배민구가 이형민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명래를 후미에다 붙이게 된다면 이형민은 이래저래 김명래와 몸싸움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재현의 선행감만 좋다면 배민구가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9살 어린 임재현이 힘을 쓰고 배민구가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시속감만 좋다면 4번, 5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5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임재현이 졸업순위 3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종속이 좀 많이 꺼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민구도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지켜주지 못하고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영민이 타정전으로 꿰차는 견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과 7번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5번이죠. 4번, 7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5번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배민구의 작전 충분히 후미 견제를 지켜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 4번과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4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4번과 7번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임재현이 때리고 배민구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쉽지만 않은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영민도 그만큼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 점 때문에 창원 상남 아무래도 성종환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성종환의 훈련 파트너가 이영민입니다. 이영민의 훈련 파트너가 성종환이에요. 7번이 넘어서면 1번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최영준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창원기공 선배 6번과 협공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2번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 형민이 넘어서게 된다면 1번 가능하고 6번 정도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민구가 임재현 활에 나가면서 철저하게 짧게 가져간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5번 쪽이 좀 더 나은 4번, 7번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 5번, 7번이 아무래도 삼복선선 중심으로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재현의 버텨내고 배민구 뒷자를 김명래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영민이 꿰차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정부터 긁어버리게 된다면 이영민이 빼앗기는 힘든 상황이란 점에서 김명래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재현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창원 상남팀 7번하고 1번이 대민구 뒷자리 꿰차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삼복승은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5번 지켜주고 이영민이 쫓아 들어가는 4번, 5번, 7번이 좀 더 나은 유리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지현이 동기생들에 비해서 한 5% 정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시속감만 좋으면 배민구가 철저하게 짧게 가자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4, 5 먼저 4, 7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7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공민우, 김지식, 공민우하고 김지식, 윤창호, 박상훈이 연대협공 선수들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성민, 한타키, 송경방이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비파업 선수들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득점만 놓고 본다면 공민우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박상훈이 힘을 쓰고 공민우, 김지식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야 이들 안에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창호가 추주보담에서 끌어내서 뭐 뒤를 반격해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5기 신인 선수, 28기 신인 선수죠. 강성민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한타키가 호미권 틀어맞고 송경방이 쫓아가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박상훈이 과연 힘으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 강민성이 후다당 넘어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뭐 공민우가 박상훈 활에 나가면서 김지식 견제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민성이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타키가 이를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까지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타키가 강급 후 첫 경주는 보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선행으로도 버텨냈었고 직선 추입발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민성을 상대로 직선 추입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 동반입상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민우가 치고 나오게 된다면 1번 7번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5번 동반 입장 쪽을 복승 중심으로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1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박상훈의 선행감이 좋고 공민우 여기에 김지식이 후미권 틀어 맞게 된다면 5번하고 1번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도 또 2주 전에 박상훈 머리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운 좋게 부산 경주 호미권에서 낙차 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박상훈이 우승을 찾아 나가면서 뭐 70배 낙차 사고 덕분에 뭐 좋은 배당도 안겨드렸었는데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선행감을 7번이 몰고 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6번이 7번 뒤 막혀 나가게 된다면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눠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2하고 7-6입니다. 7-2하고 7-6까지는 함께 공략은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공민우가 박상훈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5번이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덕을 먹을 수 있는 선수는 1번 한타키 확실하게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1번, 5번 쌍보 1번과 7번 차선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뭐 순리 들어간다면 1번, 5번, 7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7번하고 6번을 묶어서도 3복승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상황에 따라서 공민우가 고전하게 된다면 기차놀이가 된다면 송경방까지도 3차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 좀 음성 정보를 통해서 공격적으로도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득점은 공민우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박상훈 활에 나가면서 취임 나선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5번과 1번의 실속감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한타키하고 강민성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수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유경원, 손동진, 김호준, 주강일이 같은 연대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준철, 함동주, 김근영이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4대3의 맞대결 양상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철이 함동주, 김근영을 활약해 나간다면 유리한 견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호준이 초조 부담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동진, 유경원, 주강일 순으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래저래 김준철이 힘을 써야 되고 함정진, 최근영 순으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근영이 앞장서서 견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넘어서기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김준철의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손동진이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유경원이 김준철을 타겟으로 직선 추입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준철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유경원이 빼앗아서 추입까지는 좀 힘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크되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가 나오기가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5번과 7번의 전략진 연합 쪽에 5번과 7번의 전략진 연합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7번 쪽이 유리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3번을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손동진 유경원 견제 나가기 위해서 3번을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동진 유경원의 뒷자리는 손동진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7번이 아무래도 정면 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7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으로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5번, 7번, 6번 3복승 경주권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철이 함동주를 완벽하게 챙겨 나가게 된다면 유경원이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준철과 함동주의 동반 입상도 3차권에서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철의 뒷자리를 함동주가 막혀 나가는 편성이죠. 손동진이 몸싸움 밀어내고 특히 유경원이 몸싸움 털어내서 김준철의 흠이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함동주가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한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경원보다는 아무래도 다리가 쌩쌩한 김준철 10살 어리기 때문에 작전 전개상 상당히 좀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간다면 김준철 완승 가능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기입니다. 이번 패서 김태훈이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이성록, 정동호와 협공을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훈재, 김준일 여기에 이동근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주병환이 앞선에서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태훈이 이성록, 정동호 챙겨 주려고 하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성록이 초조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이태훈이 호미권 막혀 나가고 정동호 자리 잡는 2번, 6번, 4번 순으로 자리 잡는 교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주병환, 박훈재, 김준일, 이동근 순으로 자리 잡거나 이동근, 박훈재, 김준일, 주병환 순으로 자리 잡고 일단 끊어먹기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태훈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고 최근 들어서 이성록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태훈하고 이성록의 전략적 연합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7년 동갑내기 출신 선수들입니다. 생일이 한 달 빠른 이성록이에요. 아무래도 이태훈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승에서만큼은 6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4번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끌어먹게 나설 수 있는 박훈재가 타정전으로 이태원의 뒤를 공략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받아가는 데는 귀신 같은 박훈재라는 점에서 6번과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 6번, 4번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6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병환이 때렸을 때 3번하고 7번 여기 1번이 쫓아가서는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태훈이 타이밍 기다리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3번 박훈재를 중심으로 이동근이라든지 박훈진을 중심으로 김준일의 후미권 마크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위라고 37입니다. 3위라고 37 경주권 정도는 3위라고 37 경주권 정도는 김태훈이 분명 4번 이성록과 협공을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은 할 것 같아요. 한데 주병환이 긁어버리게 된다면 주병환 끝까지 버텨내긴 버겁죠. 외선에서 나올 수 있는 박훈재, 이동근, 박훈재, 김준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림수로는 살짝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6번하고 4번이 연대권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박훈재가 3차권은 유리한 편성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동근이 승부욕 발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복선에서는 이동근의 틈새 공략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이 4번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기 때문에 3복승의 중심은 6번, 4번 묶어서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4하고 6-3인데 아무래도 이태원 입장에서는 연대 세력이자 동갑내기 친구죠. 4번 이성록과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임진섭 입장에서는 김경갑, 임한지, 김광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차연, 송정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부산 경주 때 김민배가 선행 승부로 버텨내면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은 계기가 되었었다는 점에서 김민배,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배 입장에서는 송정훈이라든지 이차연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임진섭도 후미에서 기회는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력 능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민배가 임진섭을 뒤에다 두고 경주운영 펼쳐 나갈 이유는 없어요. 아무래도 뒤에다 붙이게 된다면 송정훈이라든지 뒤에다 붙이게 된다면 이차연을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진섭이 순간 시속이 좋은 김민배의 후미를 끊어먹기 나서긴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김민배가 과연 1번과 5번 중에서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찬이 선행 승부까지 갖춘 선수고 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민배 입장에서는 이찬과 협공을 먼저 생각하는 경주운영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5번, 3번과 5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5번이 때렸을 때는 3번의 뒷자리는 1번 송종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임진섭이 끊어먹게 된다면 임진섭이 송종훈 밀어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후미권 송종훈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7번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어요.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야 3번의 뒷자리를 꿰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1번하고 5번 둘 중에 한 명 김맨배가 확실하게 챙겨주는 견준정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그 중에서 2차인 쪽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수리 들어간다면 3번, 5번, 1번 비법 라인 쪽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차인이 털리든 송종훈이 털리든 한 명이 털리게 된다면 임진섭이 한 자리 꿰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3차권에서는 임진섭의 후미 공략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가 훌러덩 넘어서게 된다면 5번, 1번 한꺼번에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비법 라인이죠. 3번, 5번, 1번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면서 1번하고 5번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2차원의 후미권 마크가 인정받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배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2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2번이 때리고 김민배, 송종훈이 막혀 나갔는데 임진섭이 3번을 몸싸움에 약한 3번을 타겟으로 하는 견준정 펼쳐 나가게 된다면 2차원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송종훈과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차원이 힘을 쓰게 된다면 임진섭과의 동반 입상도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편성 견주다. 임진섭이 김민배만 흔들어 버리게 된다면 5-1이나 5-7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측이 나서게 된다면 1번, 5번 두 차권 한 명 확실하게 챙겨주는 그 중에서도 5번과의 협공 가능성 쪽이 유리한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쉽게 짜여진 편성이죠. 파업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수철이 객관적인 기름에서 월등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연대 세력이 없다 보니까 경주를 풀어 나가기는 상당히 좀 쉽지만은 않은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금요경주, 토요경주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경주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후착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이 좋습니다. 하나같이 마크 주평 서들만 마크 주평 서들이 배수철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배수철이 어떤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배수철 입장에서는 팀 선배 전정원을 배제하고 견준형 펼쳐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라고 선후배에다가 전주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전정원도 마크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이번은 6번을 챙겨주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주팀 협공연 동반 입상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2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배수철도 결승 가기 위해서는 전정원과 협공이 좀 무리수라는 거 알죠? 그 점 때문에 전법적으로 타협 좀 찾아 나가게 된다면 이번의 뒷자리는 1번 김정태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정태가 원체 노련하기 때문에 경제 중심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수철이 김정태가 아닌 6번 달고 쏘면 전 정원도 마크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주팀 완승 쪽에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죠. 배수철이 6번 챙겨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무덤 파는 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정태가 기습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박지웅을 활용해 나가거나 김정태 뒷자리를 김신이 물고 가게 된다면 이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소액 한번 1번하고 5번, 1번하고 3번 어차피 이번 편성은 배수철 중심으로 후차권에서 거의 비슷한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예 공격적으로 배수철 빼고 노려봐야 되는 빼고 노려보게 된다면 김정태가 원체 노련을 하기 때문에 1호하고 1-3을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복승이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종원이 마크를 지켜낼 수도 있을 것 같고 털리게 된다면 상당히 좀 복잡하게 삼복승에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삼복승은 좀 음성 정보를 통해서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배수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마크 투입형 선수들 질비하기 때문에 전정원 팀 선배와 적극적인 협공을 한번 생각하는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같은 성향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석혜윤이 아무래도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기호, 전정원, 최민호, 공태욱 중에서 과연 누구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석혜윤이 지금 임채빈하고 훈련하면서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라는 점. 일단 수성팀 선수들이 창원 경기장에서 동계훈련 겨울 동안 창원 경기장에서 자주 내려가서 훈련을 많이 했어요. 창원에 가게 된다면 창원 A나 김해 B팀 선수들과 같이 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점 때문에 석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7번 공태욱과 협공을 생각한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경원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석현 입장에서는 정경원을 앞에다 두고 공태욱을 뒤에다 붙이는 결준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경원의 시속감이 떨어진다면야 석현이 이를 활에 나가는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호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석현이 이를 활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5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창원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공택을 둘 다 챙겨주는 1번, 7번 동반 입장까지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혜훈이 강축이죠. 문제는 후차권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으로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호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공태욱의 홈미권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만큼 1치라고 2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래도 석희훈이 자체 공태욱과 협권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정경호가 충청권 선수들과 적극적인 전략적인 연합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경호가 오기호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거나 정경호의 뒷자리를 최민호가 맡겨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석희훈이 타이밍 기다리다가 공태욱 챙겨 주려고 하다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경호도 희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내선 잡으면 버텨냅니다. 오사나 5, 6경주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혜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후착 찾기 정경호의 선행이라든지 공태욱의 후면 마크 쪽에서는 정경호와 협공 가능성 쪽이 상당히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음성 조음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안정적이면서도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 편성에 따라서 좀 유동적인 배팅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리나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많은 좀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